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의 핫 이슈들만 모아서 구수한 사투리로 풀어드리는 가까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호남 대표 떡배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영남 대표 양상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 보시겠습니다. 자, 4월 7일이면 네,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부산과 서울의 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있는데, 서울은 박영선, 오세훈 이렇게 두 구도로 뭉쳐졌고, 또 부산은 김영춘, 박형준 이렇게 두 사람으로 모아졌습니다. 포괄적인 이번에 보궐선거 부산하고 서울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일단 한번 해주시죠. 부산의 보궐선거 사유가 먼저 발생해서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초반부터 국민의힘이 앞설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다가 중간에 또 가덕신공항이 추가가 되면서 이슈가 좀 분산이 되는 면도 있었는데, 최근까지도 뭐 양당의 경선이 끝나고 이제 여론조사들이 다 쏟아지고 뭐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박영준 후보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도 뭐 방어를 잘 하고 있다, 비교적 선전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도 뭐 작은 데는 10% 정도, 뭐 많게는 20% 넘게 오차범위 밖을 벗어나도록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요. 김영춘 후보가 아주 지금 최근에 또 장관급 고문들을 영입하면서 이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조직적인 그런 세대결이 벌어지고 있고요. 서울에는 또 뭐 예상을 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고 초반에 이끌어왔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단일 후보 경선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뭐 공개는 못했습니다만은 선거법상 그래도 비교적 큰 차이로 진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이재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안철수 대표도 이긴 측면이 있고, 오세훈 후보도 뭐 승리했고, 그래서 두 분 다 정치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공교롭게 또 유탄을 박영선 전 장관이 맞아가지고 현재 뭐 50대 30 이렇게까지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10여 년 전에 한명숙 전 총리가 나섰을 때처럼 또 한 20% 정도로 민주당이 진다 이런 예측도 나와서, 이게 이제 여론조사는 뭐 수치의 중요성도 있습니다만 추세를 보는 거고, 이제 그 자체가 이게 일기예보하고 달리 정치 전망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게 20% 차이 난다 이러면은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가요. 그럼 내가 가서 찍어도 뭐 지는데 뭐 이래 되니까 또 그렇고, 여야로 이렇게 양당제가 굳어진 우리나라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면은 소위 말하는 군소 정당에서 단일화 해줘도 지는데 뭐 우리 끝까지 가자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때도 노회찬 후보가 마지막까지 완주해가지고 나중에 1%인가 2%를 지니까 자기 4% 득표해가지고 아주 곤란한 지경에 가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뭐 언론 지형이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론조사상으로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운 선거전을 가고 있는 걸로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어떻게 보면은요, 여론조사 그게 진짜 제대로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선거는 더 잘난 놈을 뽑는 게 아니라 좀 더 덜 나쁜 놈을 뽑는 게 선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 들고, 솔직히 말해서 말이죠, 이 국민 세금으로 되는 이 800억을 가지고 우리가 보궐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원내 오면 나 이 800억 나 진짜 나 좀 줬으면 쓰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난 그러지 말고 그 후계자를 뭐냐 그 시위를 담당하는 그 밑에 그 사람이 또 선거 나면 그 밑에 사람을 지금도 한 1년밖에 못 할 거, 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왜 이런 선거를 하는지 참 모르겠고, 또 한 것이 자체가 나는 또 대한민국의 총선, 미니 총선이라고 나는 또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이게 서울, 부산뿐만 아니라 지금 각 지역에 군수나 또 시의원들도 투표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지금 보궐선거가 굉장히 뭐 두 시의 시장만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울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초반에 우리 박영선 후보가 1강으로서 국민의힘 후보가 탄력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이제는 또 박영선 후보가 위태위태해졌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양 원장님. 이게 보궐선거의 특징이 이제 근무일이에요. 그날이 또 자꾸 4.7 보선을 자꾸 부산시장 선거라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4월 7일도 노는 날인가, 그래서 식목일하고 여기서 놀러 갈까 이런 분도 있던데, 그날은 근무하는 평일입니다. 공휴일이 아니라서 투표율이 이제 또 변수가 되죠. 항상 재보선은 투표율이 거의 뭐 40%대 이렇게 되고, 전에 오세훈 시장이 또 시장직 사퇴할 때 그때 무상급식 투표할 때는 30% 투표가 안 돼가지고 개표 자체가 무산된 적도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오후 8시까지 연장은 합니다만은 투표율이 또 변수가 될 것 같고, 투표율이 낮으면은 조직이 많은 쪽이 유리하다, 보통 이렇게 봅니다. 서울은 안철수 대표가 이제 선거운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와주느냐, 이게 이제 또 관심사 중에 하나죠.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12년에 뭐 단이라도 아니고 사퇴하고 미국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좀 불안의 눈초리를 보는데, 그래도 본인이 선대위원장도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하고 이제 하니까, 또 대선이 또 1년 앞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인도 또 입당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 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그런 또 서먹한 관계 이런 게 다 정리가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오세훈 후보의 확장성과 이제 결합이 돼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고, 이게 LH 사태를 촉발된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그리고 또 정권 후반기로 오면서 누적된 불만들, 또 뭐 남북 관계에서도 치적이라고 하던 그런 뭐 평화 분위기도 많이 쇠퇴되고 해서 현재 상당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낮아져 있고, 네. 그래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세훈 후보의 이제 부동산 관련 뭐 처가 땅이었다, 뭐 몰랐다 하는 이런 내곡동 개발 의혹, 또 MB 아바타다 하는 그런 이미지 뭐 더 씌우기죠. 이거 프레임인데, 그게 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구속이 돼 있고,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지금 뭐 공교롭게 또 서울 부산 후보들이 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주요 인사들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MB 아바타다, 뭐 또 이명박 대통령 때의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뭐 일만 잘하면 좋다, 경제 발전시킬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사람을 봐야 된다. 또 둘러싸고 있는 분들의 그런 도덕성과 이런 서민을 위한 그런 정책의 기조 이런 걸 봐야 된다고 이렇게 끊임없이 호소하고 합니다만은,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부모한테 배우는 자식들은 또 달라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들이 예전에 누구의 밑에서 있었느냐에 따라서 쟤네도 뭐 판가름을 하지 않고, 또 정치인들이 또 길거리에서 만나면 막 이마박이 땅바닥 닿을 그 고개를 숙입니다. 자, 이것을 사람들이 뭐 아이고 민심이 좋다느니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국회의원들 좀 정신 차리시오. 예? 여보, 당신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 손 내민 게 의리상 손 내민 것이요. 정신 차려! 이게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뭐 미국 좋아하시니까 뭐 하원 의원처럼 임기를 2년으로 하자. 대통령도 2년 하면 힘 빠지니까 뭐 2년 하고 싶은 사람 줄로 서 있다, 이래 이야기했더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수 있겠느냐, 이래 이야기 하시는데, 한 가지 또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안철수 후보한테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구의원까지 모든 선출직에 뭐 도전하는 뭐 새마을금고 이사장, 농협조합장까지 뭐 선출직에 나오는 사람은 전부 막 본인과 직계존비속, 뭐 누구처럼 법적으로 직계존비속 아니다 가지 마고 재혼 가정이 뭐고 막 다 이래 가지고 자기 집안에, 우리가 통념으로 생각하는 자기 집안에 전 재산의 50%를 선관위에 국가에 기부해라. 그러고 출마해라. 와, 그럼 누구 한다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거 쓸데없는 사람 하지 말아요. 자기 재산도 불리고 권력도 잡고 뭐 이래 좀 개발 계획도 좀 내한테 유리하게 하고 사돈의 팔촌 이름으로 살 사놓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출마하지 말아요.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는 1,500억 내고 들어왔잖아요, 당시에. 지금도 뭐 1,500억 있습니다만은 뭐 또 내도 그 사람은 까딱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은퇴했습니다만은 현대중공업이든 정몽중 사람 이런 분들은 뭐 그때 뭐 한 몇 조 있었던 거 같은데, 맞아.
아니 몇 조 풀어라 이거라. 내가 뭐 저 오세훈 선거법도 있으니까 이래 몇 조 막 써버려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은 아니 국가에 기부해라. 이거 뭐 자기 명의로 또 무슨 재단에 기부한다 이래갖고 편법을 해가지고 또 뭐 사돈의 8천을 찍어 이사로 이어가지고 막 이래 자주지하고 그러지 말고 화끈하게 그냥 막 국가에 재산이 딱 그만 사과 10개다 그럼 5개 내고 난 요거만 갖고 먹고 살긴 게 막 그래도 좀 많은 사람은 내가 뭐 월급 안 받는다. 와! 자, 다시 서울 쪽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후보 오세훈 후보가 만만치 않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또 이 후보가 아줌마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것은 내가 봐도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것은 얼굴 낮바닥 보고 그렇게 쓰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람의 공약을 보고 해야죠. 공약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후보는 상당히 울컥할 정도로 단일 후보가 된 직후에 그 본인은 해안이 크죠. 그 젊을 때 재선 서울시장에 성공해서 뭐 이거 뭐 젊은 나이에 바로 청와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받고 올 정도였는데 그게 좀 과했던 것 같아요. 이게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 진영에 대한 확실한 이 신호가 필요하다 해서 무상급식의 당시에 떠오른 주요 이슈를 반대를 해가지고 그 시장직을 또 걸었어요. 그 당시에 또 홍준표 전 대표하고도 악연이 있는 게 그전에 서울시장 출마할 때도 홍준표 의원이 출마해가 서울시장 되려고 하고 있는데 16일 전에 출마해가지고 그냥 후보가 되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홍 의원이 좀 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 또 대표가 되고 자기는 안상수 의원하고도 붙고 이래가 원내대표 대표하는데 가장 고초를 겪고 하여튼 홍준표 의원이 스토리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뭐 낙동강 범람해서 2번 떠내려갔다 할 정도니까 내가 볼 때 뭐 김두관 의원보다는 고생을 더 한 것 같고 이재명 의원보다는 좀 고생을 덜 한 것 같아. 이재명 의원은 뭐 팔을 지금 다칠 정도로 이재명 지사는 그 산재 바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이랬죠. 어쨌든 이분은 학교를 다녔으니까. 근데 홍준표 의원이 대표할 때 하지 마라, 그 걸지 마라, 시장 걸면 안 된다. 말로 안 듣고 걸어가지고 그만 갚았어요. 그러니까 와저는 언제 이래 돼 악연이 희한하게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벌써 이제 그래가지고 박은순 시장이 수영 가려고 다니시다가 와가지고 철수야 행위 먼저 하고 막 이래 갚은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10년 전에 그 무상급식을 못 받았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들이 지금 선거권이 있답니다. 그 가들이 이제 오세훈 후보의 성함이 또 좋잖아요. 오세 이래가지고 요새 이제 호가 오세훈이랍니다. 오세훈. 그 오세훈 나도 유권자다 이런 게 있다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걸 뚫고 확장성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보궐선거에서 또 특유의 조직표에다가 이 확실한 지지층 이래 여성 뭐 이래 근데 이것도 또 웃기는 게 무슨 아줌마 인기가 많다 그 여성 한데 뭐 키인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여성 유권자들 뭐 많이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비하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성 인기는 우리 양 원장님이 더 많을 겁니다. 뭐 꼭 안 그렇다고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성 유권자들이 뭐 이게 성추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보궐선거니까 아주 뭐 부산은 뭐 재판 연기했다고 난리예요. 뭐 오전시장 뭐 재판 연기했다고 톱만 나면 선거는 내가 볼 때 상당히 2번 후보한테 유리한 기자회견을 자꾸 하는데 뭐 1번 후보 유리하게 하는 뭐 중립을 가장한 뭐 시민단체 언론도 일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유권자들이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인지를 구분해야 된다. 지금은 그렇게 봐야 되고 부산도 아까 우리가 남이가 떡배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경남북을 놓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옛날로 지금 이제 가야하고 경주 신라하고 이게 이제 결합해가지고 돼가지고 막 한 해묵나 이제 이런 게 이게 이제 그게 와해서 결국은 이제 그 초항을 한 거잖아요. 그게 해가지고 이제 막 안 되겠다 막 이렇게 뭐 PK, DK 합쳐가지고 민자당을 해가지고 막 대통령 먼저 했는데 그또 이쪽은 또 우리는 또 남이가 해가지고 호남 또 충청 이래가 또 그 다음에 또 DJ가 또 한번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워낙 이 막 지역마다 색깔이 뚜렷하고 제사들이 똑똑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지금도 뭐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총리도 뭐 전남북으로 또 이래 대치를 하고 계시고 이쪽에도 뭐 김부겸 전 장관도 있고 여기 김두관 의원도 있고 또 이광재 의원은 강원도인데 또 부산 사이대가 또 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대선 출마가 예상이 되는 주요 정치인들이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대구에는 또 홍준표 후보가 언제든지 복당해서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김태호 의원도 이제 복당을 해서 도지사를 거쳤고 총리지명도 받았고 3선 의원이 됐어요. 벌써 재선 도지사고 김태호 의원이 지금 이제 복당을 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있고 그런 정도고 이제 그게 그 전에
보궐선거 끝나자마자 4월, 5월에 이제 당대표를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또 부산에서는 김영춘의 선거만은 아니다. 대선 후보를 지향하는 이낙연 전대위원장이나 이광재 미래비전위원장이나 김두관 명예선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와서 같이 뛰고 있고, 당대표를 원하는 정영길 의원 또 내일 모레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이광재 의원 와서 상주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원팀이 돼서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느냐. 부산 시민들이 볼 때 그래도 자들을 맡기나야 뭐 가덕신공항에 삽질이 안 하겠나 이리 생각을 하면은 이건 뭐 에코스포도 해야 철도도 뭐 수도권은 GTX 하는데 맨날 이리 뚫고 저리 뚫고 뭐 수백 조씩 넣으면서, 이 경남은 뭐 부산, 울산, 경남은 5조, 1조 들어간다 하면 난리가 나요. BAC가 안 나온다고. 아니 인구도 작고 먹을 거 살 게 없는데 젊은 사람이 1년에 2만 명이 3만 명이 떠나는데 비용평가 분석하면 안 나오죠, 당연히. 그런 잣대로 갖다 대면은 진짜 섭섭합니다. 자, 4.7 보궐선거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부산,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서 재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선거에 드는 비용만 해도 937억 원이라고 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가 우리가 정말 신경 써서 좋은 인물을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까까이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